네, 7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금 무난할 줄 알았던 7월 굉장히 험난했는데요. 이 거친 시장 좀 부드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다룹니까? 부드러운 남자라는 건 저는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부드러우면서 좀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안 좋은 얘기. 뭐요? 어저께 한미약품이 한마디 쇼크를 줬는데요. 네. 한미약품, 바이오, 제약 이런 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속보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네. 저도 실적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네. 정말 말 그대로 쇼크였어요. 뭐 한동안 잘 가길래 60만 원 가나 했더니 오늘은 또 40만 원까지 위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 새벽 그저께부터 네. 나와갖고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보신 분들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 것이 몇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70만 원이다, 8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폐암 관련된 신약을 또 하나 우리나라 사상 최대 규모로 특허 기술료를 넘겼거든요. 네. 이러면서 주가 상당히 7, 8%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실적이 한마디로 쇼크가 나오면서요. 주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네. 고점 대비 어저께 26% 떨어졌고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타 우리나라의 제약 업종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 100여 개 네. 정도 되거든요. 100개인데 어저께 91개 종목이 떨어졌고요. 10% 이상 하락한 주식만도 15개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어닝치 워크가 많잖아요. 고점 대비 26%.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26%나 떨어진 한마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어저께 한미약품의 모습이었죠. 알겠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92%나 줄었다라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고요. 네. 어느 정도 쇼크였는지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컨센서스가 있고 그 영업이익이 있는데요. 매출액은 이 컨센서스가 2.7% 늘어났는데요. 이 영업이익은요. 24억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깜짝 놀라는 실체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컨센서스가 669억이었습니다. 669억. 그러니까 669억이니까 24억이라는 나오니까 네. 증권사도 그렇고요. 그 기자들도 야 이거 0이 하나 빠졌다. 240억이다. 240억도 충격적인데 그래도 충격이죠. 0이 하나 빠진 게 아니냐 그랬는데 확인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계산도 안 나오죠. 92.7% 나이 났으니까요. 컨센서스 대비 20분의 1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뭐 그렇게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왔다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호재 나왔을 때 사신 분들은 실적 쇼크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일단 네. 충격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문제답니까? 이거 어저께 이제 회사 측에서도 컨퍼런스 콜 통해서 자세히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기술 수출한 것에 대한 계약금이 5천만 불이 있는데 그에 대한 현지에 세금 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한미 사이언스에 대한 돈을 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메르스 영향으로 해서 국내 이제 판매가 좀 위축된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제품 믹스가 좋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고 또 분기 최대로 연구 개발 비용을 했다. 뭐 연구 개발 비용과 뭐 비용을 쓸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영업 좋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거 몰랐던 세금 내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네. 충분히 그동안 소위 투자자들, 증권사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간에. 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회사 측에서 어떤 소위 IR 활동 이런 것을 한마디로 불성실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한미약품의 지주사격인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70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함께 밀리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히 한미 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증권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증권가 반응은요. 한마디로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전날 바로 대규모 계약 공지를 네. 어저께 아침에 새벽에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 현대증권도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 현대증권도 이건 뭐 제가 별 문제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요. 제일 황당한 증권사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어딘데요? 유한타 증권인데요. 왜요? 제가 만약 유한타 증권 애널리스트라면 정말 어디 가서 항의를 하도 엄청 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6월 29일 그 수치를 보면 6월 29일 날 딱 한 달 전에 네. 목표 주가를요 50만 원에서 56만 원을 올렸어요. 올렸어요. 56만 원 올려놨고요. 특히 재밌는 건 7월 29일 날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였죠.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56만 원, 58만 원 올리면서 제목 주자도 목표 주가를 56만 원에서 58만 원 상향 제시했는데요. 네. 어저께 딱 뉴스 나오다가 바로 또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58만에서 52만 원 또 6만 원 내렸습니다. 아이고야. 기술 수출 배분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거 완전 비판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고요. SK증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21만 원 내렸어요. 유아타에 비해서 뭐 그나마 덜 확나는데요. 어쨌든 증권가의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의견을 바꾸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는 건 종목으로 들려오는 이슈나 그리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요. 제약주 전반에 대한 시각도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증권가 시각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요 전반적인 이제 장기적인 어떤
입장은 괜찮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특히 그중에 한미약품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인데요. SK증권 계속 해드리면 나스닥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최근에 좀 조정 보였는데요. 한미약품 실망에 따르면서 변동성 구간에 지배에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수치를 보면 한국의 제약주가 나스닥의 제약주보다 2년 동안 더 많이 올랐어요. 거의 더블 정도의 수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한미약품은 좀 제대로 된 그나마 신약을 했는데 수출했는데 좀 재무적인 문제가 그 계산상에 틀린 것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상실험 1단계다, 초기 단계다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도 버블이 많거든요, 지금요. 그에 대한 유의해야 된다. 종목별 선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KDB 대우증권도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약간의 종목별 옥석가리가 불가피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지금은 약간 한 발 빼는 분위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나스닥이 한 2년간 올라왔던 걸 우리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은 6개월 만에 따라잡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급등했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겠는데요. 위원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위원님도 사실 지난해부터 굉장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 하셨잖아요. 네, 작년 10월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뭐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 때문에 그랬는데요. 미국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요즘 특히 들어서 바이오에 대한 버블 논란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실제로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다시 한번 좀 배경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약 처방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독과점적인 제약사가 워낙 많으니까 네. 바이오시밀러라든가요. 제네릭 지원의 상품에 대한 지원책을 했던 것이 큰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느 나라나 고령화되면서 이머징국가도 특히 성인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성인병은 한번 병에 걸리면 약을 평생 먹기 때문에 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기폭제가 된 것 또 하나는 금년 초 2월이었는데요. 덱스컴이라는 회사 말씀드렸는데요. 몸에다가 어떤 조그만 진단기를 설치하면서 그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당뇨병에 대한 체크를 계속 체크업하는 건데 네. 그게 FDA에서 처음으로 앱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기폭제하겠는데 문제는 이 세 개 모두 다 일단은 하나의 어떤 모멘텀 꺾였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미국의 시작을 보면은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헬스케어에 대한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물질 자체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3상에서도 꺾이고 3상이 되더라도 제품은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헬스케어 기기라든가요. 인공장기라든가 진단, 특히 백신 같은 것들 중요하거든요. 장기 백신. 장기 백신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 보면 독감 주사를 매년 맞으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는 거가 10년 한 번 맞으면 10년 동안 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기반 그리고 특히 치과용 의료기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웨어러블 헬스 기기 혹은 의료 장비 기기 혹은 장기 백신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항영 위원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여쭤봐야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면 종목 하나 특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ETF 또 등장했어요. 네, 타이거 헬스케어 물론 같이 조정받았는데요. 이런 게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저는 미국 주식 두 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주식은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제가 두 차례 정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치아 교정하셨어요? 네, 저 중학교 때 했어요. 그러니까 치아 교정도 이거 생활 수준에 따라서 늘어나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데서 치아 교정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교정에 관련된 기기하는 게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네. 되겠고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인공심장혈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심장혈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 연세 드시면 고지혈증 이런 데서 심장혈관, 스턴트 이런 수요가 많거든요. 인공심장혈관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런 것들 별로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쪽이 괜찮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 이야기 쭉 하고요. 탑픽 종목까지 꼽아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의 이 증시 세미나 소식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래요? 네. 메리츠 금융주권 본사에서 2시간 동안 이제 진행합니다. 주제는 이제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찾아보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있다는 거 참고되신 분 한번 찾아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좀 가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와서 또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